운동은 왜 두뇌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생존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사냥과 채집에는 이런 사냥과 채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뛰어난 두뇌 기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근력의 사용이 점차 필요가 없다고, 혹은 근력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만성질환이나 만성대사성질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죽상경화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증가가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대사질환 위험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인지기능, 즉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왜 운동, 근력 운동이 정신건강, 뇌 건강에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 많은 의학적 연구들은 보통 이상의 활발한 신체 활동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뇌질환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전형적인 신경정신 증상의 개선과 함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뇌 기능을 개선을 시킨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어요. 실제 운동은 학습, 기억, 주의력, 처리 속도, 학습, 실행, 반응 등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들 기능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또 수면, 식욕, 기분, 정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건강한 삶,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성 운동, 즉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이 두뇌 건강에 좋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왜 그런데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과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뇌기관인 해마에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해마의 체력이, 해마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해마에서 신경의 새로운 생성, 신경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운동을 하게 되면 해마의 활동과 그리고 해마 자체의 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해마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여러 뇌 영역들의 의사소통, 즉 서로 간의 상호 연결성이 활발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다양한 뇌 기능, 다양한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사가 활발한 조직입니다. 근육을 하게 되면, 즉 근육을 쓰게 되면, 근육을 운동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내분비성의 물질들이 분비되고 이들은 단순히 근육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장기 그리고 신경계의 활동도 조절을 합니다. 물론 일차적인 목표는 근육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신적인 협조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겠지만 그러한 과정들에서 신경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내장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해마에 대한 가장 좋은 영향은
BDNF라고 하는 뇌 이글의 성장 인자라고 하는 인자의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약들이나 침 치료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의 치료 효과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염증성의 염증 반응의 감소와 같은 한약의 특유한 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 치료 효과는 운동의 효과와 유사하고 그 작용도 그래서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용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카테신, 비나 미토콘드리아의 합성에 중요한 PGC1A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뇌에서 BDNF의 발현이 증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PGC1A에 의해서 신경 독성 작용을 하는 칼키뉴레인 대사체들이 증가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이 뇌 기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점과 장점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운동은 교감신경의 작용의 일부로서 염증을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 BDNF를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나 염증 같은 경우에는 해마를 위축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해소 혹은 염증의 감소는 해마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운동은 이에 대해서 보호 효과, 즉 해마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운동은 약간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염증성의 사이토카인을 오히려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운동 시에 생성되는 인터루킨 6는 반드시 나쁜 것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시에 인터루킨 6가 근육에서 생성이 되면 이들은 중추에서는 식욕의 감소 효과, 렙틴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말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염증성이 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인데도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 운동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운동은 ATP를 소모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세포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AMPT의 경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는 염증의 감소, 세포의 보호, 에너지 대사 조절 같은 여러 가지 보호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당뇨나 아니면 당뇨의 기저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뇌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근육의 유지는 우리 신체 활동과 일정한 관련이 있고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특히 노인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추가적인 저하, 염증 수준의 증가, 면역력의 감소, 신체 기능의 악화됨을 유발하고 이들 또 서로 간의 상호 악순환을 통해서 더욱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력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운동 외에도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가 이러한 기전들과 함께 혹은 별개의 기전을 통해서 노인의 근육 기능을 개선을 시키거나 근력의 감소를 예방한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고령화 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많이 조사가 돼서 실제 임상의료 현장에서 한약이 노인에 대한 신체 기능 저하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많이 투여가 되고 있죠. 결국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 고대의 속담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운동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약간 복잡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꾸준하게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것,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을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삶의 질을 낮게 하는 것, 그것을 직접 체감하시고 매일 건강을 유지하는 활력소로 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운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청해한방병원 한의사 정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